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0일 오후 4시 3분입니다. 한 10분 전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관하여 오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주 24일, 25일, 26일 앞으로 참 바쁜 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됨으로써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이죠.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국무총리 시절 그리고 권한대행 체제 이후에 헌법 위반 사항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탄핵 소추를 밀어붙여가지고 이 과반수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최상목 부총리가 현재와 같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그동안 진행 중이다가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날짜가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탄핵 소추의 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국무총리 재직 당시에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김거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 충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내란 이후 위헌적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한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다음에 두 건을 가지고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주당은 첫째, 내란죄 상설 특검 추천 의뢰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둘째, 11월 말 여야가 합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을 들어서 총 5개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서 중대한 쟁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재적 의원 과반수로 할 거냐 아니면 재적 의원 3분의 2로 할 거냐 하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의결 정족수를.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경우에는 과반수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과반수로 해가지고 300명 재적의 과반수가 조금 넘는 192명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결의를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상당히 쟁점이 되고 이번에 새로운 판례가 나올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인정해가지고 과반수로 적용을 해야 된다. 고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3분의 2 찬성으로만 탄핵소추를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든지 그 판례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탄핵 사유 중에서 가장 예민한 게 하나 있습니다. 탄핵 사유 두 번째인데요. 국무총리 재직 당시의 탄핵 사유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쓸 겁니다. 이 결정문을 읽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를 짐작하게 합니다. 즉, 또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게 적법한 거냐 헌법에
헌법에 맞는 거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한 판단이 적힐 거라 이겁니다. 아마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는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거기 적힐 가능성이 있어요. 결정문에 적힐 가능성이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틀림없겠구나 하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선고하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먼저 선고를 하니까 이게 무슨 계산인지 지금 헌법재판소가 생각을 깊게 해가지고 지금 탄핵 선고 스케줄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는 의결 종족수가 과반수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이므로 3분의 2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기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기각되면 그 즉시 최상목 부총리가 아니라 한덕수 권한 대행으로 돌아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정문에 적힐 가장 예민한 문제는 작년 12월 3일 국무회의가 이게 정상적인 국무회의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아마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그 국무회의는 절차상 또는 실질상 문제가 있었다. 쉽게 말하면 그건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쟁점에서 첫 번째가 과연 비상계엄령 선포를 할 요건이 되느냐, 두 번째가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심의를 했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바로 국무총리가 그것은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주장을 반영을 해가지고 12월 3일에 있었던 국무회의는 헌법과 법에 맞지 않는 실질적 그리고 형식적 완결성이 없는 결함이 많은 국무회의였다라고 결정문에 써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문을 보고 아마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되겠구나라는 기사를 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걸 헌법재판소가 예상을 하고 24일 먼저 탄핵 선고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 26일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입니다. 그 항소심에서 지금 예상대로 1심처럼 집행유예가 되면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합니다. 물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량으로는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출마가 불가능하고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통령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3월 26일 그리고 두 달 뒤 5월 26일 전에는 이게 대법원 확정 선고가 나오는 게 맞아요. 절차상.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상당히 거셀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선고는 언제 나오느냐? 25일이냐? 아니면 26일 다음 날이냐? 27일이냐? 28일이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언론은 26일 다음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일 이재명 대표 당선 무효형 선고라는
큰 기사, 다음날 27일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면은 정치상으로는 이재명도 안 되고 윤석열은 이제는 아웃이다 하는 이런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되고, 아마도 윤석열 파면 결정에 대한 반발도 조금 약해지거나 완충이 되지 않을까, 또는 서로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대선 국면으로 바로 갑니다. 바로 60일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니까 이미 끝난 윤석열을 붙들고 있어 봤자 조기 대선을 포기하는 것이 되니까 빨리 탄핵의 강을 건너자 하는 쪽으로 이 보수 우파층이 민심이 크게 바뀔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유동적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언제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나오느냐 하는 거죠. 지금 대충 국민들은 아이고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지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런 국민들의 심리 변화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일종의 심리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 흔히 MBS 조사라고 하는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가 60%, 그리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된다가 35%, 60대 35, 상당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추세가 흥미롭습니다. 전번 조사보다도 파면을 원하는 여론이 5%포인트 높아지고, 복귀를 원하는 여론은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측으로서 파면될 것이다 예측이 57%, 복귀할 것이다 여론이 34%입니다. 이것은 광화문에, 여의도에, 세종로에 누가 더 많이 모였느냐 보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이런 여론조사 수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음 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